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산 사는 TK 배준현 씨, 배준현 감독님 모셨습니다. 네, 준이에요. 아, 이번 주에 계속 요거를 미네. 그러니까 이게 짧네. 짧은 게 좋네. 네, 준으로 밀어야 되겠네. 네. 갑시다. 한량 김 선생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김 선생입니다. 네, 저는 영화 만들고 싶은 영화 만드는 김프로입니다. 오늘의 빠따 이번 주를 이제 마무리 짓는 사실 달력으로 치면 이제 일요일이 시작으로 돼 있으니까 그쵸. 한 주의 시작이긴 한데 그래도 뭐 이제 월요일 날 직장 생활 시작하고 하니까 네. 일요일까지를 한 주의 마무리로 본다 그러면 네. 네. 한 주를 훈훈하게 마무리하는 오늘의 빠따. 거의 뭐 대미를 장식하는 사연이네요. 근데 오늘의 빠따 사연은 약간 조금 애매해요. 네. 왜냐하면 여자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그 대상이 되시는 분이 여자분이라 네.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 일단 뭐 하여튼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읽어보며 의식의 흐름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빠따 삐젠 큐. 저 혹시 여자도 때려주시나요? 번외편으로 함 해주셔요. 같은 건물에 근무하고 있는 친하고 싶지 않은 여자 후배가 있습니다. 언니 하면서 잘 따라긴 하지만 저보다 2살 어린데 맨날 제가 밥, 커피, 술 사게 만듭니다. 뭐 어차피 저도 같이 먹는 거니까 그냥 사주고 했는데 그러고 나면 미안한지 지가 한두 번 쓰다만 화장품, 과자 1개, 사무실 커피 이딴 거 갖다 줍니다. 아무튼 이 친구가 근래 들어 남자 2명을 사귀었는데 둘 다 지금 경찰에 고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 명한테는 이금융 대출까지 받아서 사업자금에 보태라고 돈 해줬는데 잠수 타고 또 한 명한테는 지 명의로 신용카드 만들어서 갖다 바쳤더니 딴 여자랑 돈 쓰고 다녀서 잠수 타고 물론 남자복 지지리도 없어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뭐야 남자들한테 돈 펑펑 쓰고 나한테는 빈대 붙는 거야? 이런 괘씸한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지금 대출금 카드값 갚느라 퇴근 후 식당에서 알바까지 하더라고요. 아유 점! 이제는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하소연하다 보니 내용이 길어졌네요. 크크. 그럼 김프로쇼 화이팅! 네. 야. 야, 이런 게 네, 네. 그 사랑과 전쟁 이제 이런데 나오는 보통 네. 이제 사연이잖아요. 네이트 판에 가도 많이 나와. 네이트판. 실제로 있군요. 네. 네. 야, 이 눈물이 앞을 가린다. 어떻게 이게 되죠? 한 명도 아니고 2명한테 이렇게 참. 이 사연 보내신 분이 증오의 글은 아닌 것 같아, 이게. 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네, 정말 애증이 느껴지네요. 네. 그렇죠. 이 평소에 이 어린애가 네. 밥 사달라, 커피 사달라, 술 사달라 해서 사주긴 하는데 네, 네. 요게 또 정신 못 차려가지고 남자들한테 홀랑 껍데기까지 털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죠. 정신 차려라 이런 안타깝기도 느낌이야. 하고 조금 얄밉기도 그쵸. 하고. 얄밉지. 네. 왜냐면 보통 한 번 얻어먹으면 뭐 한 번 살 수 있거든요. 근데 뭐 과자, 뭐 사무실 커피, 뭐 화장 이런 거 갖다 준다잖아. 그렇지. 그리고 이게 12살 어린 거면 귀여워. 그렇지, 근데 이 그렇지. 2살밖에 안 어려. 같이 늙어간 처지에 이렇게 철이 없나? 근데 네. 뭐 이제 돈 땡겨가지고 남자한테 주고 뭐 카드 주고 뭐 이래가지고 네. 뒤통수 맞고 뭐 이런 걸 보면 아이고. 또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니까 얄밉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또 안쓰럽기도 하고. 이 고소받고 있는 2명 남자애들 있잖아. 네. 얘네 빠따칠 필요 없나? 얘네가 빠따를 치면 우리가 좀 오늘 효과음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약간 피도 튈 것 같고 좀 그렇다. 참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퇴근 후에 식당에서 알바까지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 또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얘가. 애잔하다, 진짜. 예. 네.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은 동생인 건 확실한데 네. 술도 같이 먹은 적이 많고 밥도 같이 많이 먹었고 아끼긴 아꼈다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언니하고 다른 데잖아. 네. 참 이게 이분 사연을 보니까 그렇다고 그 남자들을 응징할 것까지 얘의 삶에 이렇게 개입할 거는 개입하고 아닌 싶지는 거잖아. 않고 아니지. 네. 그냥 정신 좀 차리라고 얘를 좀 왜냐면 혼내달라. 나한테 피해 입힌 남자들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걔네들을 빠따칠 필요는 없는데 네. 이 2살 어린 언니 따르는 얘는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그렇지. 어떻게 하면 정신을 차릴까요? 뭐 이런 데는 고정된 여성분들 정신 차리기 전용
메뉴가 있습니다. 저희가 도구를 사용할 수 없고요. 그렇죠. 네. 여성분들에게는 빠따질을 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좀 안 돼. 딱 맞춘 게 있어요. 네. 등짝 스매싱이라고요. 네. 주로 어머님들이 시전하시는 등짝 스매싱인데 아. 오늘은 좀 특별하게 네. 그 등짝 스매싱 쪽에 굉장히 그 장인 한 분, 동대순댓국 국밥집 어머님 모셨습니다. 네. 국밥집 사장님 그 큰 손으로 등짝 스매싱 3회 네. 시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등짝 스매싱 3회로 정신을 조금 차리시고 네. 네. 남자들 이제 한 명한테 이렇게 당할 수는 있는데 네. 2명이잖아. 여러 명한테 당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이게 뭔가 본인의 패턴에 문제가 있다는 거니까 네. 정신을 좀 차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스매싱을 맞은 다음에 언니 말을 잘 들으면 호전될 수 있다. 아, 네. 근데 그분이 이걸 들어야 할 텐데. 그러게. 그러게.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의 빠따 요 사연 보내주신 분을 괴롭게 만든 요 여자 동생분에게 우리 순댓국집 어머님의 아하. 등짝 스매싱 3빠따 빠따가 아니지 이건 3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내가 맞으면 정신 우리 번쩍 어머님. 들겠는데. 네. 네. 어머님 사랑 담긴 욕설이었다는 거. 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저희가 뭐 댓글 소개를 많이 안 해드렸는데 네. 인상적인 댓글도 한번 읽어볼까요? 네. 보릿고개님께서 김용민 브리핑에서 알게 된 재간둥이 매력덩이 김프로님의 홈그라운드가 이런 분위기였군요. 너무 도시스러운 분위기에 좀 어색하지만 친해지고 싶은 친구 같은 느낌? 남자들의 수다가 가볍지 않고 세련돼서 좋아요. 순위 상승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스케님, 네, SKEH님, 팟캐스트로만 듣다가 팟빵으로 넘어와 처음으로 좌치를 남겨봐요. 저 역시 초기 때부터 들어왔는데 게시판엔 역시나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표가 안 날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살짝 남겨봅니다. 뿅. 삐딱이암 93님 이러저러 할라 했는데 귀찮아 그것만 알아줘요. 팟캐스트는 나는 꼼수부터 들어왔는데 어느 날 우연히 듣게 된 김프로쇼를 팟빵에서 10여 개 이상 구독 목록쯤 니우가 뜨면 1순위로 듣는다는 거 그만 좀 상처받고 하차도 그만해. 이거 누구한테 말씀하신 거지? 잘 모르겠네요. 등짝 스매싱 같은 댓글. 네. 자, 그러면 새신자 소개. 한 주에 마감을 하는 시간 새신자 소개로 함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리시는 분들 새신자분들 자리에서 폴딱 일어나 주십시오. SKEH님, 굿선영님, 메롱메롱님, 숨쉬는 넘님, 미스터 팟캐스트님, 천개의 바람님, 박조교, 보릿고개, 운명의 수립바퀴, 미니멀리즘, 애블바디라이즈, 삐딱이암 93 DP2, 오케이마리님, 윤혜야, 우디꾸니당, 이닉 비비본, 칩스, 슈가레인, 인생이 너무 길어, 기동전사, 까칠강아지, 리안 치사치사, 전진두 카나프로, 카니바바님, 윙스라이크, 루냥쿠냥, 하지십, 가로트, 루시군, 3906, 러브님까지. 자, 함께 손들어 외쳐주시죠. 환영합니다. 착석! 네. 자, 그러면 선물폭탄 코너. 네,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바로 그 코너입니다. 술친구 한 박스 받으실 분은 10여 개의 구독 목록 중 김프로쇼를 뉴가 뜨면 제일 먼저 들어주신다는 삐딱이암 93님. 축하드립니다. 애터미 선크림 받으실 분은 처음으로 게시판에 자취를 남겨주신 SKEH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첫사랑 카페철스 더치커피 받으실 분은 오늘의 빠따 사연 주신 분 님. 야, 진심이 느껴집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가 월요일에 녹음을 몰아서 하기 때문에 네. 설명드린 대로 공범자들 N차 네. 관람 이벤트를 지금 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최성호 감독님 모시고 했던 거랑 이제 녹음을 같이 한 방송이라서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서 그냥 선물 계속 드렸는데 내일 나가는 선물부터는 저희가 무조건 다 몰아가지고 공범자들의 N차 관람을 하신 분들만 뽑아서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8월 한 달 동안은 공범자들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표로 또 사고 뭐 하여튼 그런 특별 이벤트 주간으로 삼아가지고 네. 아무튼 할 테니까요. 많이들 봐주시고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100만 네. 넘겨보자고요. 게시판에 인증해 주세요. 예, 네. 내가 이렇게 샀다. 네. 또는 뭐 김프로쇼 페이스북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분에 저희한테 이제 인증을 해주시면 선물 팍팍 몰아드립니다. 네.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김프로쇼 도와주시는 분들 소연아범님의 술자리 만병통치약 술친굼 하여튼 효과 좋으니까 많이들 사셔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에서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한 세 남자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미국 메릴랜드 주에 사는 론치윤입니다. 네, 오늘은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저희 그 벙커원교회 여름 수련회를 하러 왔어요. 아, 그 페이스북 보니까 어디 좋은 데로 가셨던데. 머문빌리지라고 경기도 남양주 운길산역에서 좀 가깝습니다. 수련회 하고 있는데 원래 20분 정도 온다고 했는데 40분 가까이 왔어요. 아, 그래요? 아주 재미있는 그런 수련회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머문빌리지 한번 홈페이지 한번 들러보세요. 정확하게 어떻게 된다고 이름이? 머문빌리지. 머물다 할 때 머문. 예. 네. 두 개의 그 독채 건물을 그냥 한 팀에게만 주고요. 수영장도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까지 함께 왔는데, 막 대박이 났습니다, 한마디로. 혹시라도 휴가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한 번씩 검색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이 수련회 와중에도 이렇게 김프로를 위해서 녹음을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일단 그 김프로가 이제 돈을 많이 벌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일단 전도를 하려고 해요. 전도를 해서 우리 김프로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헌금을 받으려고. 김프로 11조 받아서 교회가 운영될 수 있을 정도로 김프로가 잠재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야. 예. 근데 이제 김프로가 이제 혹시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제 헌금을 안 걷는 교회거든요. 그렇습니까? 교회가 직접 헌금을 안 걷는 교회인데, 네. 저희도 이제 앞으로 변화된 시대에 발맞춰서 돈을 많이 버는 교인들에게는 헌금을 뜯는 걸로 말씀을 바꿔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돈부터 제가 많이 벌겠습니다. 예, 돈부터 많이 버시고 네. 우리 교회로 나와요. 예. 자,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 가져오셨습니까? 일단 지난주는 그야말로 달걀 파동 가장 큰 그렇죠. 뉴스였죠. 네. 아시겠습니다만은 살충제 달걀 파동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놀랐고요. 완전 식품이면서도 자급률 100% 달걀입니다. 네.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잘 안 해서 그렇지 중국 아니면은 어디 다른 나라에서 달걀을 수입할 수가 없어요. 유럽에서 수입하겠습니까? 미국에서 수입하겠습니까? 이게 네. 달걀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나오는 즉시 소비가 돼야 하는 건데 며칠 안으로. 그래서 사실은 자급률 100%고 쌀도 100%고 그렇습니다. 쌀하고 달걀이 공급난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제 국가적 비상사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 어제 그 달걀과 관련해서 이제 정부의 발표가 있었죠. 정부 발표 내용은 그렇습니다. 49곳이 부적합하다. 이런 판정이 나왔습니다. 우리 국민이 한 해에 달걀을 몇 개 먹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먹을까요? 많이 먹을 것 같은데요? 240개를 먹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많이 먹네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평균이고요. 네.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달걀을 한번 먹겠다, 한 끼에 먹겠다 그러면 한 판을 다 먹어요. 한 판을. 예. 그래서 한 판이 한 30개 정도 되죠? 30개입니다. 네. 판을 다 먹어야 이 계란을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김어준 씨입니다. 근데 이제 친구네 집에 고등학교 때 네. 가가지고 달걀을 내오는데 어머니가 하나씩만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충격을. 다른 집은 하나씩 먹는구나. 달걀을 하나만 먹고 이거 먹은 거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김어준 씨가 달걀을 많이 먹어가지고 결국에는 교통방송에 뉴스공장 진행을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아마 나한테 연락이 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만은 여간 우리 국민에게 있어서 달걀은 정말 그 생활의 동반자다 이렇게 표현해도 무리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살충제 달걀 왜 이게 가능했는가? 그 닭에다가 그 살충제를 뿌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산닭에다가 인간이 뿌릴 때 저기 맞는 것도 아니고 뿌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방독면을 썼어요. 인간은 방독면을 써놓고 방독면을 쓰지도 않은 닭을 향해서 살충제를 뿌렸다는 거예요. 닭의 몸에 붙어있는 진드기를 죽이기 위해서. 사실은 흙으로 이렇게 목욕을 해야 이 진드기를 날릴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자연식 방계를 해야 되는 건데 또 그렇게 할 수는 또 없는 것이고 돈이 많이 드니까 공장식 밀집 사육의 결과다. 또 부메랑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좁디 좁은 닭장에다 집어넣고 그냥 몸이 불어나서 고기가 되고 또 그 사이에 알을 낳아서 그걸로 달걀을
삼고. 그러니까 이 달걀 속에 살충제가 포함됐다는 그 충격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는 공장식 밀집 사육을 바꿀 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AI도 같은 맥락이죠. 이렇게 밀집 사육을 하다 보니까 이러면서 이제 닭의 어떤 항체 상당히 약하게 됐고요. 이로써 AI가 보균되고 또 전이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철제 우리의 닭을 꼼짝 못하게 가두어 놓고 사육하는 이런 행태. 그래서 닭이 전혀 건강하게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닭을 키우는 분들 이야기도 언젠간 터질 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예. 네덜란드는 밀집 사육을 한다고 하죠. 핀란드는 또 밀집 사육을 하지 않고요. 근데 핀란드는 그런 걱정 안 하고요. 네덜란드 또 벨기에 같은 밀집 사육을 하는 나라는 항상 이런 살충제 달걀에 대한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식품 안전뿐만 아니라 동물권 보호 차원에서라도 가축을 잔인한 방식으로 사육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날개 한번 펴보지 못하고 고기가 되는 닭이 많다고 하잖아요. 이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문제 제기가 그 전부터 이제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까면 깔수록 우병우 우리 전 민정수석은 어디든 다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 뭐 모든 국정에 다 개입이 돼 있어요. 특히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병우가 식품안전대책, 달걀안전대책을 식약처가 올렸는데 민정수석실 선에서 이걸 커트시켜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사실을 최초로 폭로한 분이 바로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네. 우리 애청자시기도 하고요. 김용민 브리핑 네. 애청자시기도 하면서 그 당시에 매우 중요한 현안이 있으니 방송에서 이야기해야겠다라면서 저한테 요청을 하셨어요. 네. 김프로쇼 같은 이런 듣는 사람이 별로 없는 프로그램에는 이런 전화를 하겠습니까? 김현권 의원이? 저희가 받아줄 데가 없어요. 아, 포맷이 안 코너가 맞아서. 없어서? 네, 코너가 아, 없어서. 코너가 그럼요. 연락이 와도 안 한다. 저희가 못 모시는 그쪽에다 연락하시라고 했지. 김용민 그쪽에 브리핑에 먼저 가시면 연락이 갔는데 그렇지. 그쪽에 연락이 갔는데 나한테 왔다. 예, 이거저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저기 많이 있어요. 하니까. 그 거짓말을 해 사람이.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면 안 됩니다. 예. 자, 아무튼 그래서. 하여간 김현권 의원이 그렇게 최초로 폭로를 했습니다. 네. 그 몇 달 뒤에 다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기업들의 어떤 민원 때문에 식품안전대책, 계란안전대책이 불발이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야, 국민의 안전은 도외시하고 대기업들의 이익을 챙기는 이런 형태. 이것도 경제 살리기인가요? 근데 문제는 우병우가 그냥 꽁으로 해줬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네. 어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우병우가 그렇다고, 이렇게 사사롭게 챙기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어떻게 우병우를 두둔하는 겁니까? 두둔하는 게 아니고, 요 정도에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 얘기죠. 아니, 예를 들어, 대기업들 많잖아요. 식품 관련 회사, 누구랑 네. 꼭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 업체로부터 예를 들어서 이거 통과되면 안 됩니다. 라면서 슬쩍 뭘 받았을 가능성. 없을까요? 그렇게 받기에는 재산이 너무 많아, 이 양반이.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럼 이런 걸로 공격했다가는, 택도 아닌 걸로 나를 공격한다고 역정을 낼 캐릭터이기 때문에. 택도 아닌 걸로 날 공격한다. 그렇지. 어디 사람을 그 이렇게 추잡스럽게 보고 말이야. 이러면서 할 그 정도 역적을 내. 푼돈으로는 안 한다. 이런 그럼요. 이야기. 네. 그런가요? 어설프게 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주의입니다. 그러면 그냥 단지 대기업들 민원 해결해주는 차원에서 국민 안전, 국민의 식품 안전, 이 대책을 도외시했다? 그런 거보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고 시끄러워지면 정부에 불리하니까 시끄러운 거를 막는 차원에서 했을 것이고 만약에 받았다 그러면 요 사안과 직접적으로 받으면 본인이 문제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뭔가 이제 다른 쪽으로 궁리를 했겠죠. 네. 그래요. 우병우를 너무 띄엄띄엄 보는 것 같아. 이럴 때는 그렇습니다. 우병우가 이건 해명해야 됩니다.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해서 대기업 민원 꽁으로 받아줬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팟캐스트 정신에 부응하는 그런 이제 방송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당신이 하라니까요. 계속 또 지상파에 때를 벗지 못하는 이런 행태는 지상파로 돌아가겠다는 포석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어요. 받아주는 데가 데가 없어요. 없어요? 그럼요. MBC였다, MBC. 지금이라도 김장겸한테 가서 충성 맹세하고. 순장조? 그렇지. 제가 그러면 들어가서 아주 제대로 파묻어 버릴 수 있는데. 그렇지. 근데 이제 배현진하고 이제 앵커 같이 하는 거야. 한마디로. 어때? SBS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MBC 가서 한번 해보면 어때요? MBC 그래도 한때 선망의 대상이었잖아. 그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한번 해보면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공개적으로 제안이 오면 제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팟캐스트, 좌파의 원상인 팟캐스트 안에서도 지금 굉장히 궁재원인 우병우 전 수석을 두둔했습니다. 이러면서 말이야. 이건 얼마나 훌륭한 스펙이 됩니까? 괜찮네요. 안 그래요? 괜찮네요. 그래. 하여튼 이런 처세에 있어서는 김프로가 아직 미숙하다. 그런 의미에서 좀 더 나한테 발표해야 된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시고. 자, 그러면 살충제 계란. 이건 하여튼 심각한 일이라 계란은 또 서민들이 가장 많이 이제 먹는 음식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국민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식품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데 살충제 달걀 파동 같은 경우는 단순히 앞으로 검역 체계를 확실하게 한다든지 이 차원을 넘어서 식품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동물권까지 보장하는 새로운 방식의 그 대안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모색돼야 한다. 사실 이제 국민들이 먹을 거리가 많아지면서 또 수요도 그만큼 또 늘어났는데 여기에 그 상응하게 동물권에 대한 인식도 같이 커져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점 이런 점이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네. 예. 하여튼 근본적인 대책이 좀 강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 소식은 어떤 거 가져오셨습니까? 건국절 논란입니다. 지난 주간에 8월 15일 광복절이 있었는데요. 건국절을 주장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1919년 임시정부 수립 당시가 바로 건국 시점이다라는 그런 견해에 반기를 든 그런 보수단체의 목소리가 공해처럼 커졌고 번졌던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 문제 한번 얘기해보죠. 네. 지금 건국절 논란은 사실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일이라서 네. 헌법 전문에 나와 있잖아요.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왕정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시작된 거라고 이제 봐야 되는 게 이거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 건데 그 MB 정권 들어서 언제부턴가 스르륵 이 뉴라이트 이 양반들이 갑자기 되도 않은 건국절이라는 어떻게 보십니까? 1948년을 건국 시점으로 보는 전직 대통령의 발언, 김대중 대통령의 인식을 얘기하면서 아니 어느 때는 건국이라고 했다가 또 어느 때는 건국이 아니라고 했다가 이게 표리부동한 거 아닌가? 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자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김대중 전 대통령 말씀을 새겨듣고 또 그렇게 하나의 어떤 경전처럼 여겼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건국절 논란이 이제는 자존심의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됐다라는 점인데요. 네. 이거가 과연 적절한지 부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습니다. 당장 자기들의 어떤 건국의 아버지를 추앙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 대한민국 연호, 1948년에 대한민국 연호를 30년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럼 이제 1919년에 나라가 세워졌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건데,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자기들이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초대 대통령 이승만에 대해서는, 그 말에 대해서는 별 얘기를 안 하면서 나중에 새로운 나라를 한번 세워보겠다라는 차원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건국의 어떤 레테르 프레임을 내걸었는데 그걸 오용해가지고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48년을 건국 시점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김대중 대통령의 인식을 묻기 전에 이승만 대통령의 인식은 과연 합리적인지 자기들부터 우선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결국에는 이제 1919년부터 1945년 이 일제강점기 때 열심히 싸웠던 독립지사들의 활동을 뭉개면서까지 자기들이 1948년 건국한 역사부터 기억해달라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엔 친일의 흔적을 지우고 싶은 발버둥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아무래도 자기들이 부끄러운 친일의 행적들이 건국이 48년에 됐다고 하면 그 전에 있었던 행동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좀 부담이 없어지는 거니까. 근데 19년에 건국이 됐다고 하면 그 이후에 자기들이 했던 그래서 부를 축적하고 이랬던 것들이 다 계속해서 꼬리표처럼 남을 테니까 아마 그거를 좀 지워보고자 하는 발버둥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차제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확고하게 한번 좀 역사 인식을 다시 한번 해보는 그런 얘기를 한번 삼았으면 좋겠고요. 공개적으로 학자들 모여가지고 언제를 건국 시점으로 봐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 논의 자체를 여태까지는 계속 막았기 때문에 그리고 밀실에 모여가지고 이 교과서 쓰고 어쩌고 이런 것으로 그냥 날림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잖아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 특히나 예. 더. 근데 이거를 공론회장에다 올려놓고
명확한 근거들을 놓고 또 역사적인 팩트들을 두고 이거를 좀 정리하는 계기를 좀 삼아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건국절 논란과 관련해서는 양식 있는 학자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나서서 우리의 그 건국 시점들에 대해서 통일된 그런 의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탁 해놓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네. 무조건 저자들의 이야기는 마수가 깔려 있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1919년 임정 수립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좌파들은 결국에는 북한의 이론에 동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북한은 임시정부를 부정합니다. 네. 부정해요. 지들끼리 독립하겠다는 명분으로 모여가지고 이전 투구만 했을 뿐이다. 이런 식이에요. 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의미를 찾을 것이 없는 그들만의 어떤 주장인 건데 하여튼 탁 해놓고 다 얘기해서 확실하게 논리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소모적인 논란을 줄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공론회장에 올라와서 사람들이 이것을 많이 알고 이 사실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쓸데없는 논란이 안 일어날 수 있으려면 어쨌든 공영방송들이 역할을 사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기 위해서 지금 MBC도 KBS도 이제 제작 거부 파업 이런 거에 이제 돌입하면서 열심히들 애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김프로쇼에서 지금 공범자들 매진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하루에 한 관씩 찍어가지고 매진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많이들 동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도 또 다른 의미의 독립운동이죠. 네. 언론 독립운동, 예, 공영방송 회복, 또 공영방송 독립의 운동이기 때문에 한번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어제도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만, 제가 11장 약속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김프로가 관을 정해주시면 제가 그 값을 우리 김프로 계좌로 이제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좋은 뜻을 받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김용민 씨가 선택한 그 주의 주제 2개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